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떠난 걸까? 아니면 우리의 사랑은 결국 여기까지였나 바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가요? 윤희는 오늘도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특별했던 내가 왜 오늘은 가장 따분한 존재가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당신의 잘못도 상대방의 인성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우리 인간의 뇌가 설계된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은 윤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왜 금방 질리고 또 질리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잔인하고도 신비로운 뇌의 비밀인 쿨리지 효과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윤희는 얼마 전부터 연인과의 관계에서 기묘하고 차가운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윤희와 연인이 처음 눈을 맞췄던 그 강렬한 순간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마법의 가루가 폭발했습니다. 퇴근길에 나누는 짧은 5분의 통화가 윤희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집 앞 편의점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소소한 일조차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희의 모습은 어떤가요? 식당에 마주 앉아 각자의 휴대전화만 보고 있네요. 오가는 대화는 뭐 먹을래? 아니면 아무거나라는 짧은 문장으로 요약될 뿐입니다. 연인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배경음악처럼 흘러갈 뿐 윤희의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생물학적 실험 하나를 반드시 떠올려야만 합니다. 미국의 30번째 대통령 켈빈 쿨리지의 이름에서 따온 그 유명한 쿨리지 효과입니다. 수탉 한 마리를 암탉 무리에 넣어두면 처음에는 아주 활발하게 반응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탉은 곧 흥미를 잃고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때 새로운 암탉 한 마리를 넣어주면 지쳐있던 수탉이 마법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힘을 내어 반응하기 시작하는 이 현상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도 이 실험 속 수탉과 생물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죠. 익숙한 자극에는 더 이상 도파민을 분출하지 않는 냉정한 필터가 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의 회사 생활을 들여다봐도 이런 현상은 아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프로젝트 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출근 날 윤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팀장님과 동료들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던 그 열정적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선임이 진심 어린 조언은 이제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됐습니다. 후임이 사소한 질문조차 이제는 윤희에게 그저 귀찮은 업무 중 하나로 느껴질 뿐이죠. 프로젝트의 목표는 여전히 같이 있지만 윤희의 뇌는 이미 이 환경에 너무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는 지루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느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애에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윤희는 연인에게 항상 가장 예쁘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밤낮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상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화가 나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전부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아주 사소한 잠버릇까지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이 안정감이 도파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은 오직 예상치 못한 보상에만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윤희에게 질린 게 아니라 윤희라는 존재가 주는 예측 가능성에 뇌가 멈춘 겁니다. 이제 관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인
위기의 절정이 윤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희의 연인이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설렘을 느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희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 설렘은 상대가 윤희보다 뛰어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뇌과학에서 말하는 새로운 암탉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일 뿐이니까요. 상대방의 뇌가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며 도파민을 억지로 짜내고 있는 일시적 상태입니다. 이 찰나의 자극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수많은 관계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본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는 이제부터 자신의 뇌를 역으로 속이는 심리 기술을 배웁니다. 쿨리지 효과를 극복하는 핵심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늘 곁에 있어 익숙한 사람에게서 다시 낯선 향기를 느끼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죠. 윤희는 오늘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 지루함에 내 소중한 관계를 방치하지 않기로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윤희는 연인과 함께 공유된 공포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윤희는 연인과 매일 가던 익숙한 카페 대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친 활동을 택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나 심장을 옥죄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혹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아주 가파른 산을 함께 오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죠. 우리 뇌는 신체적인 두근거림을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설렘으로 착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 현상이라고 부르며 관계 회복에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윤희가 연인과 가파른 산을 오르며 숨을 헐떡일 때 뇌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심장박동이 힘든 운동 때문인지 연인에 대한 열정 때문인지 뇌는 구분하지 못하죠. 착각에 빠진 뇌는 다시금 도파민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관계에는 활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나 자신 안에 숨겨진 낯선 페르소나를 발견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윤희는 연인 앞에서 늘 보여주던 정형화된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환경에 나를 노출합니다. 예를 들어 윤희가 일에 열중하는 전문적인 모습을 연인이 우연히 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평소 전혀 입지 않던 과감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낯선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효과적이죠. 연인은 늘 보던 윤희가 아닌 낯선 환경 속의 윤희를 보며 뇌의 필터의 균열을 느낍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윤희가 맞나 하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호기심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쿨리지 효과의 저주는 힘을 잃고 깨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기술은 점진적인 거리두기를 통한 자기 확장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윤희는 이제 연인에게만 온전히 매달리는 대신 자신의 취미와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며 윤희 스스로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윤희가 스스로 빛나기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윤희는 다시 정복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뀝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 당연했던 존재가 아닌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윤희를 보며 상대는 다시금 긴장과 설렘을 느낍니다.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 윤희는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태기라는 것은 사랑의 종말을 알리는 사망 선고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신호라는 점이죠. 이제 우리 관계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뇌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신호를 단순히 상대방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지루한 일상의 구조를 통째로 바꾸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윤희와 연희는 서로를 다시 바라봅니다. 처음과는 또 다른 깊은 눈빛을 주고받죠. 비록 처음 만났을 때 같은 폭발적인 불꽃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훨씬 단단한 사랑입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기를 내뿜으며 언제든 새로운 색깔을 덧칠할 준비가 된 사랑이죠.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사랑의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나에게 금방 질렸다고 해서 절대로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단지 상대방의 뇌가 반복되는 익숙함에 속아 잠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뿐이니까요. 오늘 윤희가 보여준 심리 훈련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상대방의 잠든 뇌를 깨워보세요. 익숙함이라는 너무나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 낯설음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공기를 함께 들이마실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길 윤희와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윤희의 3가지 심리 훈련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미지의 환경에 자신들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낯선 곳으로 떠나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활동들이 주는 적당한 긴장감이 뇌의 도파민을 강제로 환기합니다. 둘째는 서로의 사회적 역할을 관찰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친구들 모임에 동석하거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상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상대방의 전문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은 뇌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셋째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만남의 패턴을 깨뜨리세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하는 깜짝 선물이나 진심 어린 메시지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다시금 상대에게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윤희와 함께라면 당신의 관계도 다시 설렘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